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39장 인수격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희귀, 생신, 정편, 동의, 미격, 고, 제여, 인불분, 현정, 동의, 일격이, 론지 그랬습니다. 이제 인수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이 바로 이제는 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는 증명서를 좀 대표하죠. 뭐 학위든 뭐 실력이라든가 그쵸? 뭐 이런 것들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문서를 또 대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정적으로는 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므로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인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수는 뭐냐면 나의 본신을 그러니까 본신이라는 거는 내 몸이죠. 내 몸을 생해주는 그런 육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뻐하는 육신이다. 기뻐한다. 누가 기뻐해요? 일간인 내가 기뻐한다.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뭐 가정으로는 엄마도 되지만 나를 생해준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도 되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힘을 에너지를 주고 이러한 육신이기 때문에 인성은 일간한테는 매우 좋다. 싫어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편, 그쵸? 정편은 뭐냐면 정인, 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편인, 동, 모두가 그래서 아름다운 격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격이 된다. 위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 그러니까는 모든 육신은 다 정편으로 되어 있죠. 음양으로 나뉘니까 다 정편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정성은 보통 이제 길신에 속하고 편성은 대부분 전 흉신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격은 일간을 나를 생해주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육신이기 때문에 뭐 정인 편인 따지지 않고 모두가 나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것을 격으로 삼으면은 다 아름다운 격이 된다. 아름다운 격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격이다. 나한테 이롭게 작용하는 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편인격이라고 해서 나쁜 격이고 정인격이라고 해서 좋은 격이 아니고 정관이나 편관처럼 그렇게 구분되지 않고 그냥 인수로서 정편인을 다 길신으로 쓴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재성과 인성 그쵸? 그래서 어, 재성과 인수는 정과 편을 그래서 재와 인수는 정과 편을 나누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는 인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편을 나누지 않는 게 재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재성도. 왜냐하면 재성도 정제 편제가 있는데 이 재성도 어,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역마가 되고 영역이 되고 공간이 되고 재능이 되고 재물이 되고 처첩이 되고 그쵸? 그래서 모든 만물을 재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다 재물이기 때문에 뭐 정제는 좋고 편제는 나쁘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고 근데 이 재성과 더불어 인성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인성 또한. 그래서 재성과 인성은 정편으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길신과 흉신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 다 귀한 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정편으로 나누지, 재성과 인성은 정편으로 나누지 않는다. 안자고 뭐야, 모두 하나의 하나의 격으로서 그것을 논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격으로서 그것을 논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편으로 두 개로 나누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통으로 그냥 재성, 인성 이런 식으로 통으로 길신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흉신이나 길신으로는 나누지는 않지만 뭐예요? 하지만 용도는 달라요. 정인 편인의 용도가 다르고 정제 편제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또 나누어서 육신통변에서는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해설은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수, 지국, 역, 불일, 유인이, 투, 관자, 정관, 불독, 취, 기, 생인, 그 다음에 이, 즉, 가히, 위용, 여용, 살자, 불동 그랬어요. 부동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살펴보면 자, 인수의 격국은 또한 한 가지가 아니다. 불일하다. 그러니까는 인수격국이 딱 뭐 한 가지로 뭐 인수격은 뭐 정관을 쓴다. 뭐 이렇게 딱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관성하고 정관격하고 재성을 살펴봤듯이 인수격도 또한 이게 한 가지가 아니다. 여러 가지의 그 격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수격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인수격에서 정관이 드러난 것. 그러니까 인수격에 정관을 쓰는 것이죠. 정관 용신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 정관은 인성을 생화하는 것을 그렇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를 생화하는 것을 취할 뿐만 아니라 곧바로 뭐가 되냐면 용신이 가히 위 그래서 용신이 된다. 그러니까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격에서는 그냥 바로 이거를 취해서 쓰면서 이것은 그냥 바로 용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생 자체가 용신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칠살 그쵸? 칠살을 용신으로 하는 거하고는 부동 같지 않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또 이제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인성은 이제 길신이니까 그쵸? 정인편이 따지지 않으니까 인성격에서는 어, 인성격에서는 뭐냐면 정관 정관을 그 순용으로 해서 용신으로 성격을 시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칠살 살 또한 인성을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칠살도 상신으로 성격이 될 수 있는데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의 생을 받은 살인상생하고는 차이가 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정관은 그냥 무조건 용신 그냥 자체로 그냥 자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정관을 쓴다는 것은 인수격에서 정관을 쓴다는 것은 그냥 용신으로 쓸 수 있지만 칠살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인성격에서 칠살을 순용으로 해서 성격시키는 인수격하고 정관하고는 다르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아셔야 되니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권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설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정인이 정관을 만나면 인수용관으로 성격이 된다. 그죠? 인수용관은 일간의 신강신약을 따지지 않고 관성의 생활을 취하는데, 그죠? 그러니까는
인수격에서 정관을 쓴다는 것은 정관이 인성을 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성은 또 일간을 생하는 거예요. 근데 일간이 혹여 지지에 로강지를 가진 근을 튼튼하게 갖고 있는 비겁을 많이 갖고 있는 일간이라 하더라도 인성격에서 정관을 보는 것은 그냥 무조건으로다가 그냥 이거는 상신으로서 격이 성격된다는 거예요. 순용의 용신으로서 정관은 어떤 문제 없이 그냥 관인상생으로 이거는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용관은 일간의 신강신약을 따지지 않고 관성의 생활을 취해서 성격이 되는데 이 소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편인이 칠사를 쓸 때와는 다르다. 그러니까는 편인의 살인상생은 일간이 근으로 왕성하면 무정한 사주가 되니 이건 우리가 앞부분 2부에서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여러 예문을 가지고 예문도 살펴봤고 이미 우리가 2부에서 잠시 인성격에 대해서 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한 사주가 되니 왕세 강약을 잘 살펴야 한다. 그래서 일간이 근으로 왕성하고 편인도 강한데, 그쵸? 편인도 강한데 칠사를 만나면 고독하거나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관과 칠살의 쓰임이 다르다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즉 다시 설명하면 이거죠. 인수격에서 정관으로다가 격이 성격되는 것은 일간이 근황하던 인수가 많던 상관없이 정관 그 자체로 그냥 바로 용신의 자격이 주어져서 이건 용신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용신으로. 근데 이제 보통 정인격은 정관하고 짝이니까 일단은 용도를 정인과 정관으로 묶어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인격이죠. 이 편인격은 칠살과 짝이죠. 칠살. 그쵸? 칠살과 짝이 돼서 이게 살인상생으로 격이 성격이 되는데 혹 일간이 비겁으로 강하거나 아니면 편인 자체가 일간이 강한데 편인 자체도 왕하다면 이럴 때는 일간도 강하고 편인도 강한데 칠살의 생까지 있으면 이때는 무정한 사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인격에서 편관 칠살을 쓸 때는 편인이 약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일간이 근이 뿌리 이 근이 약하거나 해서 이 둘 중에 일간이나 편인이 둘 중에 하나가 약했을 때는 칠살의 도움으로 살인상생의 성격이 되지만 일간이 강하거나 편인도 강한 상태에서의 칠살을 보는 것은 이것은 합격과 같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부모로부터 받은 뭐 재물이 있어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고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비난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고신왕 인강 그다음에 불수태과 지요 관성 청순 여병인 무술 신유 무자 장참정 지명 시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신왕하다는 건 일간이 신왕한 거죠. 신왕하고 인수가 강하다면 뭐냐면 태과한 것을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간이 신왕하고 인수가 강해도 이 정인격에서는 그러니까는 정인격이 아니라 정인격에서 인수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고 인수도 강한데 정관을 쓰는 격국에서는 태과하더라도 그렇게 왕하더라도 불수
근심할 필요가 없다. 정관을 쓸 때는 이 소리죠. 여기까지가. 그리고 단지 뭐만 요구하냐면 관성이 청하고 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관살 혼잡이 되거나 중간으로서 관이 정관이 두 개가 드러나서 무겁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병인, 무술, 신유, 무자는 장참정의 명조인데 바로 이것이다. 이렇다는 거죠. 그쵸? 명조가 바로 이것이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설을 보면 그러므로 정인격의 정관을 쓸 때는 일간이 왕하고 정인이 강해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 뭘 쓸 때는 정관을 쓸 때는. 그래서 다만 정인격이 관살 혼잡이 되지 않고 청하기만 하면 성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참정의 인수용관격을 살펴보면 병인, 무술, 신유, 무자인데 자, 신금일간이 수월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수월에 태어나서 본래는 이렇게 인호술 삼합이 있고 병화가 드러나서 이거를 정관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정관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무토 봉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투관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합이 아니라서 이 무토를 우선을 썼는지 아니면 예문이 마땅하지 않아서 이것을 이렇게 했는지 제가 그 진위는 알 수 없으나 본래는 삼합이 이루어지고 삼합자가 천간으로 드러나면은 공기가 투관되어 있어도 삼합을 우선으로 격을 정하는 것이 예,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삼합이 가합으로 이루어져서인지 무토인 정인격을 일단은 격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문으로만 일단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정인격으로 본다면 일단 정인격이 왕하죠. 자기의 밑에 일단은 근을 갖고 있고 또 인성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첩되어 있고 또 일간도 근으로다가 신유 일간으로서 근으로 튼튼합니다. 그러면 인성도 강하고 근도 강한데 칠살이 아니고 정관이 이렇게 정관도 강하게 옷을 가압으로 해서 정관도 강하게 투관했어요. 그러면 일간도 근황하고 인성도 격도 강하고 그 다음에 상신인 정관도 강해서 이 사주는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자, 예를 들면 그쵸? 병인, 무술, 신유, 무자는 장참정의 사주팔자이다. 자, 신금일간이 수월에 출생하여 월간과 시간에 무토 정관이 투관되고 일지에 절록 비견이 있으니 왕성하다. 인성이 많고 일간이 왕성하여 정관이 설기되는데 연지의 임목 정제가 월지 술토와 회합하여 정관 또한 왕성하고 또 연지의 임목 재성은 병화 정관의 장생지인이 재생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재생관이 되고 있다는 굉장히 좋은 거죠. 더욱 좋은 것은 시지 자수 식신이 왕성한 일간을 또 설화까지 이렇게 설기까지 시켜주니 위사주는 정인이 많아도 정관이 청한이 근심이 없는 사주이다. 라고 이렇게 사주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연역, 유대, 상식이 귀자, 즉, 주상서, 명, 병술, 무자, 신미, 임진, 이미, 무제,
그 다음에 불상관야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또한 그쵸? 식상을 두르고 있어도 그것이 귀한 격이 있는데 즉 예를 들면 주상서의 명조가 병술, 무술, 신미, 임진이고 그 다음에 임수가 무토의 제함을 받음으로써 뭐냐면 불상관야 그쵸? 관이 불상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자 주상서의 명조는 병술, 무술, 신미, 임진이죠. 자 신금일간이 수월에 출생했어요. 수월에 출생했는데 이사주는 삼합이 없고 본기가 바로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인격이 맞죠. 그 정인격입니다. 정인격. 자, 정인격인데, 연간에 병화 정관이 드러나고, 시간에 임수가 상관이 이렇게 드러났죠. 그래서 인성격의 정관을 쓰는데도 식상을 대하고 있으면, 식상을 두르고 있어도 귀한 격이 바로 이거다. 이유는 뭐냐면, 인성이 암장되어 있지 않고 천간으로 투관되어 있어서 정관을 보호하고 있으니 임수 상관이 이미 이 인성에 의해서 이렇게 제함을 받고 있는 거죠. 제복을 당했기 때문에 제복을 받아서 이미 상관이 이 폐인 정인을 폐인하고 상관 폐인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임수 상관은 병화 정관을 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한 사주가 됐다.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신금이 오히려 이렇게 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성이. 너무 많아서 거기다가 이 정관까지 이렇게 화생토로 설기가 심할 정도로 이렇게 관인상생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주가 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월이라고 하는 가을 계절에 자기 계절에 태어난 데다가 오히려 이 임수 때문에 임수의 설기가 내가 금생수는 약하지만 임수 입장에서 신금을 막 이렇게 설기를 그죠? 이렇게 설기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이 많은 화생토, 토생금이 그냥 자동으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임수의 힘으로 인해서. 그래서 귀한 사주가 되었다. 그래서 보통 인성격은 일간이 근이 있든 없든 보통 이렇게 등령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신강사주로 갈 수 있는 거죠. 등령으로 월지에서 등령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신강사주로 대부분 가기 때문에 식상이라고 하는 육신이 해로움이 없죠. 보통 인성이라고 하는 그 빼어난 그 지식을 식상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나가는 경우이고 혹여 정관을 쓰더라도 이미 인성격에서는 상관이 제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정관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인격은 식상을 만나도 상관폐인이 되니 성격이 된다. 그쵸? 주상서의 사주팔자는 병술, 무술, 신미, 임진인데 신금일간이 수월에 출생하고 무토가 월간에 투관되어 정인격이 연간의 병화, 정관을 만나 성격되었으나 시간의 임수, 상관을 만나서 요 다음에 파격이 되는데 월간의 인성이 이렇게 월간의 인성의 상관을 그쵸? 제화하니 상관 폐인으로 다시 성격되었다. 더욱 좋은 것은 연에서 시까지 관인상생으로 일간을 돕고 왕성한 일간은 시간의 상관으로 설하되니 상격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여, 임, 희우명, 을의, 기묘, 정유, 이민, 기위, 을제, 기불의 관야 그랬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임희우의 명조는 그쵸? 을의 기묘, 정유, 임수을인데 기토가 그쵸? 을목에게 제압을 당함으로써 그쵸? 기토는 정관을 방해하지 그쵸? 음, 그쵸? 방해하지 못한다. 불애니까 방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한번 이미후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을해, 기묘, 정유, 이민. 자, 정화일간이 묘월에 출생했으니 이 사주는 인수격 중에서 편인격이네요. 그쵸? 편인격. 자, 편인격은 음, 현인격은 본래 이제 칠사를 용신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사주는 칠살세진 이제 정관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편인은 편성이기 때문에 칠사를 만나야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칠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쵸? 그다음에 그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칠살의 세상에 관심이 많은 것이 이 편인이기 때문에 이 편인은 칠살의 그런 조사 능력이 뛰어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정관을 만나게 되면 칠살은 어, 무한대죠, 무한대.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어, 그런 무한대의 세계라고 친다면 영역으로 쳤을 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정되어 있는 어떤 그 공간 안에서 내지는 이렇게 규칙과 규율이 정해져 있는 이런 거고 칠살평가는 그런 규칙과 규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자연재해와 같은 것이 곧 이 칠살인데 정관은 안정되어 있는 어떤 규격 안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 정관하고 짝이 되는 게 그래서 정인이거든요. 근데 정인인데 이 편인격에서 정관을 만나면 이 편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사 능력이 뛰어나고 샅샅이 뒤져서 뭔가 음, 문제점이 없나 이런 것까지 아주 바닥까지 다 들춰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관이 독이 돼 버려 가지고 기운이 완전히 그냥 그 기운이 도둑 맞는다. 독인 도둑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그냥 자연스럽게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칠사를 편인이 자연스럽게 설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정관은 완전히 기운을 싹 빼와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편인격이 정관을 잘못 쓰면 어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정보 같은 거 그 그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빼서 이렇게 다른 곳에 유포시킬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꾸 이거를 기운을 자꾸 빼가니까 정관이 나중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허접한 정관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육신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편인격인데 정관이 재생관이 안 돼서 약한 정관을 쓴다면 어, 그 남편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인이라면 뭐 그 그걸 뭐라고 하죠? 직장인이라면은 어,
정관에 뭐 정보를 하여간에 바깥으로 유출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횡령, 그쵸? 횡, 나쁠 경우에는 운이 나쁠 때는 횡령까지도 이렇게 예, 횡령까지도 그냥 무자비하게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청나라 시대 옛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사회적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대 사회에서의 명리는 이런 부분의 육신에 대해서도 연구를 여러 측면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편인격에서 정관을 쓸 때는 꼭 뭘 봐야 되냐면 재성이 있는지, 재성이 있으면 이 재성이 인성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정관을 계속 이렇게 재생관으로 생하기 때문에 뭐 횡령이라든가 뭐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다시 귀한 격으로 성격될 수 있기 때문에 편인격에서 정관을 쓸 때는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 자, 편인격이죠. 편인격인데 또 편인이 암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관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연관으로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 크게 쓰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국가 자리니까는 자리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쓰일 수 있는 그 편인격인데 또한 여기서 뭐예요? 해묘미, 회합까지 이루고 또 인묘진, 방구까지 이루고 있어서 이 사주는 방구과 삼합을 다 쓸 수 있는 재능과 환경을 굉장히 유리하게 갖추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일단 이렇게 편인격인데 다행히 일지에 정화일간의 장생지인 유금을 이렇게 예, 일지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왕성한 인성을 그래도 조금은 조절을 한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유금이 그래도 이렇게 재생관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이 재생관이 이제 운에 따라서 이제 삼합이 연결될 때 재생관이 왕성해지겠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정관이 또 약하지 않고 여기 연에 또 이렇게 로고로다가 근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편인격이라 하더라도 이 편인격에 정관을 쓴다 하더라도 정관이 독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식신이 월간에 드러났죠. 그러면 이 식신도 상관연관 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 이게 상관연관에서 이 정관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식신 역시도 이게 토국수로 기토탁임 시켜서 이 정관을 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제격에서 이야기했듯이 정관격에서 말했었죠. 정관격에서 이제 재성을 쓰는데 식신이 나와 있으면 그 격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어, 정관격은 재생관으로다가 자기 업무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상관이 아니고 식신이 나와 있더라도 이 식신이 나오게 되면은 식신생재로 가기 때문에 사적인 일로다가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로 변질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정관격에 재성을 쓰는 공직자는 필히 상관만 흉한 것이 아니라 식신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앞에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와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편인격에 정관을 쓰는데 이 정관이 다행히 근도 있고 재생관도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냥 관인상생으로 쓸 수 있는데 이때 식신이 드러나서 이 정관을 탁하게 만들면 합격이 되는데 다행히 편인격이 연간에 투관돼서 이렇게 목국토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신을 편인이 극한 거죠. 이걸 탈식이라고 해서 편인이
식신을 탈식했다고 이것을 흉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탈식은 마땅한 거예요. 해야 될 거, 탈식시켜야 될 거를 마땅하게 한 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편인이 뭐예요? 식신을 예, 극했다고 해서 이것을 도식시켰다, 편인 도식이다, 뭐 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공부하다가 만 사람입니다. 공부하다가 만 사람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격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격이냐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편인이 식신을 극해서 탈식시키는 것이 길한 거가 길이 될 수 있고 그쵸? 또 편인격이 아니고 식신격인데 편인을 만나서 편인의 탈식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흉한 것으로서 파격이 되는 건데 이거 구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어,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다시. 예. 그리고 그러면 뭐 머리 아픈데 뭐 격국 안 하고도 격국 공부하지 않고도 뭐 사주 뭐 잘 볼 수 있고 잘 맞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격국의 기준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지 않으면 일부분만 보는 거이기 때문에 예,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편인이 식신을 탈식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 흉하다, 뭐 망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운에서 뭐 기토 뭐 식신운이 오거나 또 운에서 거꾸로 을목 편인운이 왔을 때 이 편인운을 격운이 왔기 때문에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시험 합격운으로 보지 않고 뭐 편인이 와가지고 뭐 식신을 극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둥 이런 헛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좀 명리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발전해서 명리학을 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만이 명리를 한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아유 남이니까 뭐 그런 거 모르면 어때 나만 알면 되지 이렇게 하고 나만 알고 가게 되면은 나는 뭐 내 혼자의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나 혼자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같은 명리학자로서 인격이나 이런 품격이나 또는 어떤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런 것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뭐 실력이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 자평진전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진짜 명리학의 한 단계, 한 달러 끝났다고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상담을 하든지 사주를 분석을 해야지 뭐 이 자평진전 하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사주를 본다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음, 저 해설을 보면 자, 임희의 사주는 을의 기묘, 정유, 이민인데 정화일간이 묘월에 출생하여 연간으로 을목이 투간되어서 그쵸 이렇게 해면미로 을목이 투간되어서 편인격이고 또 을목 편인격이 임수 정관을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쓰는데 기토 식신이 임수를 탁하게 하니 을목이 기토를 탈식하여 정관을 보호해서 성격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해서 익혀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인이 용상식자, 그 다음에 신강인왕, 그 다음에 공기태과, 설신이위 수기, 여무술, 을묘, 병호, 기해, 그 다음에 이장원명, 시야 그랬습니다. 자, 이 소리는 인수격에서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인수격에서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것은 일간이 신강하고 인성이 왕성하면 인수격에서 식상을 쓰는 것은 일간이 신강하고 인수가 왕성하면 인성이 왕성하면 태과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본신의 그쵸? 본신을 설기하는 것은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뛰어난 수려한 기운이 된다. 그래서 인수격의 식상을 쓰는 것은 신강하고 인수가 왕성하면 이제는 일간이 너무 태과하면 무정한 사주가 이제 되기 때문인데 여기에 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신앙한 것이 설계되기 때문에 오히려 뛰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무술, 을묘, 병호, 기에는 이장원의 명인데 바로 이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술, 을묘, 병호, 기묘. 자, 병화일간이 묘월에 출생했으니 이거는 분명 정인격입니다. 그렇죠? 을목이 투간까지 했어요. 근데 정인격인데 을목 인성이 왕하죠. 그래서 간여지동으로 이게 왕한 것도 왕한 거지만 시간에서 이렇게 해묘미까지 삼합까지 국을 이루어서 을목이 투간했으니 인성이 왕해요. 그리고 일간도 근까지 병호 일간으로 이것도 간여지동으로 병호 일간으로 왕하고 거기다 오술 회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도 강하고 정인이지만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한 거예요. 그렇죠? 일간도 강한데 그러면 여기서 정관이 드러나 있으면 그렇죠? 정관이 드러나 있으면 정관으로 격이 성격되는데 위사주는 정관인 관이 없어요. 정관이. 그렇죠? 그리고 또 칠살도 없어. 그런데 뭐가 있냐면 무토하고 기토가 식상이 혼잡돼서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자, 인성격이 정관하고 칠살로만 격이 성격되는 것이 아니고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할 경우에는 식상으로도 격이 성격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격이 식상으로도 성격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수격에서 식상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일간이 신왕하고 인수가 강한 경우 식상으로 일간이 설화되면 이것도 성격이 된다. 이것을 일러 뭐라고 하냐면 임비식 또는 인하식 사주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 할겠는데 임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격이 인성격이 망해가지고 망한데 천간에 비견이 또 이렇게 있어서 인성이 비견을 생하고 식신으로 식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임비식사주라고 하고요. 자, 인하식사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하식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간이 있고 인성이 왕한데 비견이 없고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없고 지지에서 이렇게 근으로다가 어딘가에 근으로다가 이게 일간이 이렇게 일간은 하나만 있고 지지에서 근으로 강한 것을 우리가 인하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성이 나자 일간을 생하고 왕성한 일간이 식상으로 이렇게 설기되는 거. 그렇죠? 이것을 인하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하식 사주라고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일간이 천간에 비겁이 없으면 일간이 근으로 왕성해야 일간이 인성을 설화하고 인성이 생활을 받은 일간은 식상으로 설화되는 것이다. 비겁이 없거나 천간에 비겁이 없거나 일간이 근이 약한 경우에는 왕성한 인성을 일간이 이렇게 받아내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화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왕성한 인성은 식상을 극해버려서 이것이 잘못하면 탈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을 저 구분하는 이제 이런 것이 이런 것을 구분할 정도가 돼야지 이제 실력을 논할 수가 있고 명리를 담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왕세강약을 정확하게 이제는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실력을 이제 가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이장원의 사주는 무술을묘 병호 기해인데 병화일간이 묘월에 출생하고 을목이 월간으로 투관되어서 정인격이고 인수격은 관사를 설화함으로써 격을 성격시키니 시지의 해수평간이 월령의 묘목 정인과 회합하여 일단은 지지에서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되어 있고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강한데 영광한 시간이 식상으로 왕성한 일간이 설화되니 귀한 사주이다. 이렇게 천간지지를 다 에둘러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약인, 천, 신경, 이용, 층층, 상식, 즉 한빈지국의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인수격이 얕고 본신이 가벼운데 근데 여러 층으로 그렇죠?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 식상을 용신으로 하면 이것은 즉 뭐냐면 한빈 비난한 격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난한 격국이다.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인수가 얕다는 것은 인수가 통근이 없거나 간사를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랬는데 인수가 얕다는 것은 인수격인데 인수가 통근이 없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좀 제가 잘못 썼네요. 그렇죠? 인수가 얕다는 것은 뭐예요? 인수가 얕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수가 통근이 약하거나 그렇죠? 지수측면에서 나오면 약할 수 있죠. 그렇죠? 약하거나 관사를 보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수가 약한 거죠. 격이. 그래서 인수는 통근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뭐 병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해서 을목이 투관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진월에 을목으로 투관된 것으로 격을 삼으니 잡기격에서는 이게 이제 정의격이죠. 이러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살이. 그러면 이 을목은 너무 약하죠.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가 통근이 약하거나 관사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이때 신약한 일간이 근데 이때 일간도 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술 이렇게 돼갖고 겨우 중기에 통근만 되어 있고 이거다 진수충까지 돼서 무토가 발동해갖고 일간을 막 설기가 심한 것 그렇죠? 그래서 이때 신약한 일간이 왕성한 식상을 만나면 진수충이 되고 천간에 무토가 떠 있다면 더하겠죠. 그러면 식상이 왕한 거죠. 이렇게 만나면 설기태심으로 그러니까 인성도 약하고 일간도 약한데 이렇게 토는 왕하니까 화생토로 설기가 심한 거죠. 그래서 설기태심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일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식상으로 막 벌리는 거죠. 이걸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설기태심 돼서 내가 약하니까. 그래서 비난한 사주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습관이 잡기로 치우치거나 생활이 문란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일간이 약하고 인성이 약하니까 제극인도 잘 되죠. 재성운이 오면. 그게 탐재계인 되죠. 그러면서 또 식상생계에 대한 욕심은 심각해지는 거죠. 일간이 자기가 근도 없는데 그럼 죄다 신약되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생활 환경이나 습관이 탐재계인 아니면은 그쵸. 탐재계인 아니 탐재계인이나 그다음에 식상생제로 죄다 신약으로 막 가면서 탐재계인까지 돼버리니 이거는
어, 그냥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뭐 돈을 벌려고 하거나 음주 가거나 이런 그냥 탐하는 거, 죄를 너무 탐하고 준비도 없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비난한 사주가 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